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학연수 대신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캐나다에서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왜 어학연수는 뭐 캐나다로 갈 수도 있고 미국, 뭐 호주 여러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은 캐나다에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학연수라는 거는 정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어학연수를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원어민에 둘러싸여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물론 비원어민과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의 목적인 그런 현지 원어민의 그런 영어 환경에 속해서 영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그런 목적 달성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단 어학연수를 오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금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도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한테도 가능한 이야기이고, 졸업을 한 사람도 가능한 이야기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캐나다의 이제 이민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뭐 악용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학력자들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컬리지나 이런 종류의 그런 고등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등교육을 받는 만큼, 기간만큼 워킹 비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워킹 비자가 주어지는 동안에 취직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고, 취직이 되면 그 다음에 영주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취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드는 비용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현지 사람들한테, 현지 원어민들한테 둘러싸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학연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일반 학교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사실 그런 적응 과정 없이 바로 이제 현지인들과 뭐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학연수의 원래 목적인 그런 현지인들, 그런 원어민들 사이에서 영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에는 분명히 더 부합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목적을 달성하기도 쉽고, 또 부수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경험이 좀 더 구직 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이제 뭐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이제 시민권까지 따게 된다. 그러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는 미국으로 가서도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그렇게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이민자로서 직업을 찾고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듣고 있는데, 캐나다 사람이 미국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 상대방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왕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뭐 넥서스 패스라는 것도 있고, 그게 있으면은 이제 출입국을 할 때, 미국 캐나다를 할 때 실제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만큼 그만큼 또 이제 본인의 그런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돼야 학교를 들어가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어떤 학교들은 굉장히 높은 토익이나 토플 점수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또 학교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한국에서도 뭐 스카이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명문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별처럼 그 수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뭐 굉장히 유명한 학교도 있겠지만은 뭐 덜 유명한 학교, 아니면 규모가 작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대부분은 외국 학생들 유치하는 거를 원하고,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다들 그런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가령 어학연수를 한다 그러면은 어학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그런 소개해주는 곳을 통해서 뭐 비용을 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학교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하면은 사실 그런 중간 이제 업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교랑 그런 유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담을 할 수 있고, 물론 유학원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안내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학생비자나 이런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학연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학교랑 실제로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이런 학교들이 그런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방법입니다. 그 대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학연수는 뭐 6개월이나 1년 짧게 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이 방법에서 효과를 보려면은 학업을 마치고 실제로 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이제 소비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 뭐 6개월, 1년 어학연수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게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만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어학연수, 언어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좀 더 노력하면 결론적으로 본인의 그런 활동 영역을 높이는 걸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캐나다에서 살 수도 있고, 미국에 살 수도 있고, 결국에는 본인의 그런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고, 본인의 옵션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학연수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